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좀 전에 말씀에 그 프로그램의 일반화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눔 교육을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일반 학교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커리큘럼 중에 일부를 저희들 나눔 교육을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모두 몇 분의 선생님이 거쳐가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 몇백 명 넘으셨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한 4, 5년 됐어요. 그렇군요.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선생님이 네네. 거쳐가신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으셨는지요? 네, 뭐 저희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또 선생님들이 모이시면 굉장히 창조적 막 이런 아이디어나 방식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그 선행 기입장, 그러니까 일기 비슷한 건데 내가 오늘은 어떤 착한 일을 했는가, 요걸 이제 적는 이런 일종의 일기장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전국화하려면 이제 조금 돈도 들어가고 과거에 이제 어떤 기업이 조금 후원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전국화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의 뒷받침이나 또 그런 것을 예컨대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좀 제도적으로 이걸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제가 그 나눔에 관한 말씀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또 운영하고 계신 그 학교예요. 모금 전문가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모금에도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서양에 가서 보니까 그 모금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가져온다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뭐 왕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지만 이 대학이라는 게 학교 아이들의 등록금만 받아갖고는 절대로 세계적인 좋은 대학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모금 전문가들이 그 안에 수백 명이 있고요. 뭐 기금만 해도 엄청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가봤는데 거기는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건데 뭐 노벨상 받았다고 꼭 훌륭한 교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모금 전문가들을 우리 사회에 배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3기까지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변호사님처럼 그 타고난 전문가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도 저절로 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게 정말 낯설었어요. 왜냐면 제가 A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이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뭐 돈 소리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우리 간사들의 월급을 못 주게 되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막 사정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이제 축적이 됐죠. 지금은 전문가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쭉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 이제 학교라는 것이 뭐랄까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학교는 몇 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모두? 그러니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아름다운 이별 학교라 그래갖고요. 이별 학교요? 예, 그건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좀 정리를 하셔라. 그 얘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룩한 많은 성취를 저 세상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걸 자식한테 몽땅 물려주면 또 자식이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가시라 이런 학교고요. 좀 이상한 학교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설계 아카데미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학교.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좀 너무 큰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사회적 기업의 길로 안내하는 사회혁신 기업학교라든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제가 너무 많아갖고 모금 전문가 학교도 있고. 어쨌든 그 많은 활동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드렸던 질문이었었고요. 아무튼 그런 학교를 통해서 나눔의 교육도 이제 확산시키시고 또 그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좋은 활동을 위한 기금도 마련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전까지의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법대를 졸업을 하셨고 검사로 이제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 사회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신 건가요? 법대를 졸업을 못했고요. 대학을 갔는데 1학년 때 이렇게 데모에 참여했는데요. 근데 데모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정말 경찰이 너무 막 심각하게 학생들을 막 짓밟고 잡아가는 걸 제가 젊은 혈기에 그날 이화여대생하고 미팅 약속도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고 저도 참여를 했다가 주동하신 분들은 다 도망갔고 저 같은 어리비리한 사람은 이제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에도 한 3개월 있었어요. 네, 그때 긴급조치구호라고 정말 참 아주 엄중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왜냐면 감옥 안에서 제가 그런 소매치기니 강도범인 이런 애들하고 이제 보통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사회에 대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옥이 그렇게 좋다는 걸 처음 느꼈는데요. 네, 꼭 한번 가볼 만한 데인 것 같아요. 또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초적 체험에다가 그리고 이제 참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우리 사회를 정말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게 그렇게 권력이나 돈만이 아니라 이런 참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아주 어렵게 어린 시절을 이제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면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부모님한테는 몹쓸 짓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늘 자식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이 조금 마땅치 않아도 늘 이렇게 존중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들이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시골에서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지들이 그때만 해도 참 많이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근데 한 번도 그 거지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쌀이 그냥 보리쌀이 막 이렇게 다 피어가는데도 한 번도 야, 우리도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좀 그나마 좋은 일을 하게 된 그런 좋은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하세요. 그 공부 말씀하셨으니까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을 또